네, 이번 시간에는 성능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복잡도, 특히 이제 이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근사 표현, 그러니까 비고, 오메가, 그 다음에 세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알고리즘의 성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그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가장 이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프로그램의 문서화를 잘 했느냐, 문서화라는 거는 주석을 잘 달았느냐라는 거, 아니면 또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썼느냐,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을 여러 개 이해 가능한 그런 모듈로 딱딱 잘 나눴느냐, 그리고 탭이나 들여쓰기, 내어쓰기 같은 걸 잘 해서 프로그램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 딱 봤을 때 한눈에, 그죠?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짠 걸 보통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습관이 잘 돼 있다,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근데 프로그램이 잘 생겼다 그래서 꼭 그게 성능이 좋다라는 거는 아니죠. 효율적이라는 건 또 아니고, 그건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자원을 적게 쓰느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래서 자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메모리라고 본다면, 공간 효율성이란 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변수나 메모리가 필요하느냐.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은 시간 효율성, 얼마나 빨리 동작하느냐. 이건 전부 다 프로그램의 어떤 성능과 관련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이런 결국 이 프로그램의 성능을 우리가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능 분석과 성능 측정이 있는데, 일단 성능 측정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제 다 구현해 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켜서 그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또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얼마만큼 메모리를 쓰는지, 그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근데 성능 측정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사양에 굉장히 이건 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똑같은 과제, 서로 다른 학생이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한 명은 1초 걸리고 한 명은 2초 걸렸다. 이게 하나의 같은 컴퓨터에서 동시에 돌려보면 그게 사실은 이제 비교가 되겠지만, 각자 집에서 돌려보니까 나는 1초 걸렸어요, 나는 2초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2초 걸린 게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집에서 있는 집의 PC의 사양이 다 다를 테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완벽하게 다 돌려보고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어떤 그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이런 그 성능 측정하는, 그걸 보통 벤치마킹 한다 그러는데, 이 벤치마킹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성능 분석 방법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얘는 이 정도로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죠? 그럴 때 쓴 게 이제 복잡도 이론. 경우에 따라 시뮬레이션도 한 가지 성능 분석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복잡도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이것이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라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에서 얼마만큼 메모리를 쓰느냐, 시간 복잡도는 실행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공간 복잡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이 메모리 공간이라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고정적인 공간과 가변적인 공간. 고정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뭐 입력이 뭐가 들어오는지 간에 항상 이제 이 프로그램이 사용해야 될 메모리죠. 뭐 예를 들면 실제 실행 파일은 항상 메모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실행 파일에 올라가는 공간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변수들, 그죠? 상수 이런 것도 다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입력이 뭐가 되는지 간에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반면에 가변적인 공간이라는 거는 요 i가 입력입니다. 그렇죠?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메모리 사용량이 달라지는 공간, 이게 이제 가변적인 공간이겠죠. 그래서 이제 고정적인 공간을 C라고 하고 가변적인 공간을 S라고 한다면 실제로 프로그램에 실제로 사용되는 공간은 C 더하기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같으면 그렇죠? 이거는 더블 변수 3개를 써서 뭔가 값을 리턴하는 거죠. 여기는 뭐 사실은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가변 크기는 제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프로그램을 볼까요? 이거는 이제 배열을 받아요. 배열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의 합을 다 구해서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그러면 배열 크기가 크면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고 배열 크기가 작으면 메모리를 조금 쓰니까 이거는 가변적인 메모리 크기가 있겠네라는 건데 실제로 이 함수만 본다면 이 함수에 있는 건 결국 뭐다? 이 배열 변수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열은 밖에서 이렇게 배열 크기는 잡아 놓는 거라고.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한 주소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함수 자체로 봐서는 실제로 뭐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은 배열 크기가 적든 작든 배열 가리키는 변수, 레퍼런스 변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가변 공간은 그죠? S 뭐 PI는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은 똑같은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리커전으로 배열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0이면 0이고 아니면 ak 마이너스 요는 이제 a에서 0부터 어떻게 되나요? k-2까지 합을 구해서 거기다가 ak-를 더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렇죠? 리커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 a의 3을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r섬에 a의 3을 부르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죠? 여기 r에 a의 2 더하기 a 2가 되는 거죠. 다시 얘는 어떻게 될까요? r에 a의 1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계속 불리잖아요. 그죠? 얘는 r에 a, 0 더하기 a 제로고 얘는 뭐다? 얘는 제로가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함수 몇 번 부른다? 3번 부르잖아요. 그죠? 함수 3번 부를 때마다 뭐 a와 k 이 두 개 변수를 계속 넘겨주는 거죠. 맞습니까? 함수 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a에 대한 원소 크기가 많을수록 그만큼 함수 호출이 많아질 거고 각각의 함수 호출에 대해 사용되는 그 파라미터 값들, 그 아규먼트 값들이 계속 스택에 쌓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요만큼의 그죠? 요게 이제 요게 아규먼트 개수고 요게 이제 함수 호출의 개수 빈도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가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복잡도인데요. 시간 복잡도는 아까처럼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크게 요소가 두 가지가 있죠. 컴파일 시간과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컴파일 시간은 고정이죠. 한 번만 쓰이면 되니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제 실행 시간인데, 그럼 실행 시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실행 시간도 사실은 뭐 조금 전에 설명했듯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뭐다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서 당연히 가변적일 거고 또 컴파일 옵션에 따라서도 이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시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쓰인 한 가지 대안은 뭐다?
이 프로그램의 스텝 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즉 명령어 하나하나가 스텝 1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텝이 많으면 그만큼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이제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스텝 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제일 쉽게는 뭐 프로그램의 각각의 명령마다 뭐 전역 변수 카운트라는 걸 둬서 카운트를 1씩 증가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result equal 0을 했으니까 카운트를 1 증가시켜주고, for loop에서 그죠? 요거 비교하고 초기화했으니까 해주고, 맞죠? 또 i한테 증가시켰으니까 또 해주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마지막에는 요거 비교한 거에 대해서 1을 증가시켜주고, return 해주니까 1 증가시켜주고, 뭐 이렇게 계속 카운트 할 때마다 뭔가 명령이 있을 때마다 카운트를 1씩 증가시켜주자. 해서 끝나고 난 다음 이 카운트를 출력해 보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몇 개의 어떤 단계 수를 거쳐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볼까요? 두 개의 행렬, A와 B의 행렬을 이제 더하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로의 개수, 그 다음에 각 컬럼의 개수만큼 반복문을 중첩해서 돌면서 CIJ는 AIJ 플러스 BIJ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카운트를 둘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포문에 대해서 카운트 하나, 안쪽 포문에서 카운트 하나, 덧셈에 대해서 카운트 하나. 그 다음 마지막 비교문에 대해서 카운트 하나, 마지막 비교문에 대해서 카운트 하나. 이렇게.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카운트를 둘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뭐다? 이렇게 스텝 카운트 테이블, 난 요게 더 쉬운 것 같던데. 이 스텝 카운트 테이블 형태로 이제 둘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한 줄당 이게 1이다라는 거죠. 단계수가 1. 얘는 0부터 n까지 도니까 몇 번? n 플러스 한 번 도네. 요거는 0부터 n-1까지 도니까 n번 도네. 요건 마지막에 한 번 거니까 1. 요걸 다 더하면 스텝수가 얼마다? 2n 더하기 3이다 라는 거죠. 이게 더 쉽잖아요. 그죠? 리커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n이 그죠? 얼마? 0부터 포함해서 n까지 다 실행되니까 그건 n 플러스 1번. 요거는 0보다 클 때만 실행되니까 안에 거는 n번. 요건 0일 때만 실행되니까 1번. 그래서 다 더하면 2n 더하기 2. 그렇죠. 스텝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전에 행렬 합구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번? 0부터 로우즈까지니까 로우즈 플러스 1. 얘는 로우즈 곱하기 컬럼스 플러스 1. 얘는 로우즈 곱하기 컬럼스. 다 더하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그럼 이렇게 스텝 수를 계산했는데 이게 이런 스텝 수가 우리한테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주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배열 안에 있는 원소를 더하는, 모든 원소를 더하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었죠. sum이란 함수하고 rsum이란 함수가 있어요. 근데 sum은 2n 더하기 3이고 스텝 수가, rsum은 2n 더하기 2죠. 그럼 2n 더하기 3과 2n 더하기 2를 어떻게 볼 거냐? 당연히 2n 더하기 3이 크잖아요. 그럼 얘가 실행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네? 이거는 몰라요. 왜냐? 여기는 포문도 1이고 리턴문도 1이고 함수 호출도 1이고 다 1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게 기계로 바꿨을 때 그게 1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단계 수가 2n 더하기 3에 있는 거지 각각의 단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 거냐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2n 더하기 3은 2n 더하기나 그리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스텝을 왜 계산했느냐라는 거죠. 가지고 이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다면, 일단은 뭐다?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스텝 카운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실제로 쉽지가 않고, 이게 프로그램이 길면 또 그렇게 계산한다고 한들 이 스텝 수가 정확하게 실행 시간을 정의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어서 한 놈은 100n 더하기 10이 나오고 한 놈은 30n 더하기 30이 나왔다. 그랬을 때 30n 더하기 30이 항상 빠르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1의 스텝 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실행 시간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신에
대신에 얘가 최소한 우리한테 주는 한 가지 어떤 시사점은 있죠. 뭐다? 둘 다 n이 커지면 시간이 길어진다. 100n 더하기 10이나 30n 더하기 30이나. 그건 맞죠. 즉 입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행 시간이 비례해서 길어진다. 근데 비례의 정도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100n, 30n 이건 일차함수잖아요. 결국 직선인 거죠. 기울기만 다르다 뿐이지 n이 커지면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특성은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어떤 프로그램은 이렇게 n제곱으로 나왔고 어떤 프로그램은 n으로 나왔어요. 물론 앞에 있는 개수는 얘는 C1이니까 얘는 그냥 n제곱이고 얘는 1000n이라 그럴까요? 네. 그러면 n이 적을 때는 1000n이 더 클 수가 있죠. 그죠? 얘보다. 하지만 n이 점점 늘면 얘는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결국 제곱이니까 이렇게 결국은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n이 커지면 얘가 실행 시간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은 명확한 거죠. 되겠습니까? 개수에 무관하게 이 시점이 그죠? 이 시점이 앞이냐 뒤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죠? n이 충분히 크다면 결국은 n제곱이 그냥 n보다 시간이 더 길어지는 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부터 우리가 뭐로? 근사적으로 표현하자라는 거죠. 결국은 이 프로그램은 뭐다? 얘는 n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이 프로그램은 n에 비례하는 거야. 요걸 이제부터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법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다? O. 요거는 이제 빅 O라고 발음을 합니다. 대문자 O라는 거죠. 빅 O. 그죠? 어떤, 이거 좀 지울까요? 아니다. 그죠? 어떤 fn, 다항식이죠. 이 다항식이라는 건 n에 대한 이제 어떤 함수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는 비고의 gn으로 쓰겠다. gn은 훨씬 더 이거는 간단한 함수예요. fn보다는 뭐 상수, 그 다음에 개수 다 떼는 가장 알짜배기만 딱 집어넣은 게. 근데 비고의 gn이다. 어떻게 쓰냐 그러면 결국 fn이 c 곱하기 gn보다는 작거나 같다. 언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런 c와 n0가 존재하면 fn을 비고의 gn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계산해 보니까 3n 더하기 2가 나왔네. 스텝을 계산해 보니까 얘는 결국 비고의 n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왜냐? 3n 더하기 2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3n 더하기가 fn이잖아요. 그죠? 이꼴 gn이 n이니까 c 곱하기 n보단 적거나 같아. 언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c와 n0가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한다. c는 4로 보죠. 그럼 3n 더하기 2는 4n보다 적은가? n이 1이면 어떻게 되죠? 1이면 왼쪽이 5고 오른쪽이 4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n이 2면 어떻게 되나요? 2면 왼쪽이 8이고 오른쪽도 8이에요. 그렇죠? 같아지죠. n이 3이면 왼쪽은 11이고 오른쪽은 12. 점점 이제 오른쪽이 커지잖아. 그 이후에 모든 n에 대해서는 항상 얘가 다 크죠. 그렇죠? 그럼 이런 c와 n제로가 존재하니까 3n 더하기를 뭐로 쓰자? 비고의 n으로 쓰자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3n 더하기 3도 결국 뭐다? 비고의 n이야. 왜냐? 얘도 역시 4n보다 적어. 뭐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 그럼 결국 3n 더하기 2나 3n 더하기 3이나 결국은 전부 다 비고의 n이니까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n으로 표시되는 거니까 똑같은 놈이야. 복잡도 성능이 똑같아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또 100n 더하기 6도 마찬가지입니다. 100n 더하기 6도 결국 비고의 n이죠. 왜냐? 100일 n보다 적어나 갖고 언제 n이 6보다 크면 항상 100일 n이 커지는 거죠. 그런 c와 n0가 존재하니까 그죠? 이 세 개는 결국 전부 다 비고의 n 똑같은 함수를, 즉 1차 함수다. 시간 n에 대한 1차 함수니까 복잡도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10n 제곱 더하기 4n은 비고의 n 제곱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얘는 비고의 n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10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2가 뭐보다 c 곱하기 n보다 적어야 되니 c를 엄청나게 큰 걸 할까요? 1억 정도 해봅시다. 1억 곱하기 n보다는 항상 적거나 같으냐? 그렇지가 않죠. 왜냐? n이 얼마보다 크면 n이 1억보다 커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왼쪽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c를 아무리 크게 잡아도 오른쪽은 c 곱하기 n이고 왼쪽은 n 제곱이니까 결국은 n이 커져 버리면 오른쪽보다는 얘가 더 커지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c와 n 제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얘는 n 비고의 n이 아니다. 1차 함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경우도 얘는 2차 함수에 비례한다. 2차 함수 같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c와 n 제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2n승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되겠죠? 비고의 원이라는 표시도 있어요. 비고의 원은 뭐냐 하면 n에 비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n에 비례하지 않는 거니까 n이 있고 실행 시간이 있을 때 거의 상수로 간다는 거예요. n이 늘든 말든 항상 실행 시간이 똑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이거를 비고의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3n 더하기 2는 비고의 원이 아니죠. 왜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죠? 또 그런 c 곱하기 중보다 3n 더하기 2가 c 곱하기 1보다 적은 n이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죠. c를 아무리 크더라도 n이 그보다 더 커져버리면 왼쪽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런 fn 이꼴 비고의 gn 있을 때 요거를 찾는 쉬운 방법은 뭐다? 이 다항식에서 제일 큰 항을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죠. 예. 제일 큰 항을 가져오면 되겠다는 게 바로 요 뭐 이렇게 표현됐을 때 제일 큰 항을 가져오면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10n 제곱 더하기 4n을 비고의 n 4승이라고 해도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10n 제곱 더하기 4n은 뭐보다? 뭐 11의 n 4승보다 적거나 같아. 언제 n이 얼마보다? 예를 들어서 뭐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죠? 왼쪽은 기껏해야 10의 제곱이니까 1000이고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이고 오른쪽은 10의 4승이니까 벌써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이 크잖아.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비고의 n은 뭐다? 반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얘보다는 성능이 작아. 그죠? 얘보다는 작아. 근데 그 얘보다라는 게 정확하게 같은 걸 수 있지만 훨씬 큰 걸 대놓고도 얘보다는 작아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비고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GN은 뭐다? FN의 어퍼 바운드. 얘보다는 FN은 성능이 낮아라는 의미죠. 반대가 이제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뭐다? 얘보다 이제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등식이 바뀌었죠. 그런 C와 N0가 존재하면 FN은 오메가의 N이라고 한다. 왜냐 3N 더하기는 오메가의 N이다. 왜냐 3N 더하기는 3N보다는 크거나 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는 뭐다? 오메가는 얘보다는 시간이 더 걸려. 그죠? 더 걸려.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 라는 게 오메가입니다. 그러면서 3N 더하기는 오메가 N이 맞는 거죠. 얘도 맞습니다. 얘보다는, 오른쪽보다는 얘가 시간이 더 걸려. 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처럼 뭐다? 10N 제곱 더하기 4N이 오메가의 N 4승이냐? 이건 아니죠. 이거보다 크진 않으니까. 비고는 맞지만, 그렇죠? 결국 각각은 이제 반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딱 중간에 있어 라고 표시하는 게 뭐다? 세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세타는 정확하게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 딱 이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런 C1, C2, N0가 존재하면 FN은 이제 세타의 G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N 더하기는 세타 N입니다. 왜냐하면 3N 더하기는 3N보다는 크거나 작고 4N보다는 작으니까.
항상 그 사이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세타의 n인 거죠. 되겠죠? 3n 더하기 인데 세타 1이 아니에요. 왜냐? 얘가 얘보다 적을 수는 없는 거니까. 또 3n 더하기는 세타의 n 제곱이 아니죠. 왜냐? 얘보다 클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는 양쪽을 다 만족해야지만 이제 된다라는 게 세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온라인 강의 시간에는 이런 그 비고, 세타, 그 다음에 오메가에 대한 개념만 이렇게 설명을 했고, 수업 시간에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그 알고리즘들에 대한 복잡도를 비고와 아니면 이런 그 세타 표현을 어떻게 표시하게 되는지 그때 같이 한번 복습 겸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 양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시간 복잡도는 실행 시간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시간 복잡도는 이제 프로그램 단계수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 단계수로 나온 그 개념을 이런 비고나 오메가 세타 같은 이런 근사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복잡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1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